금요일 저녁. 아, 여보. 내일 재우가 여자친구 데리고 인사하러 간대더라. 그래서 엄마가 왔으면 하던데 시간 괜찮아? 어머, 그때 그 여자친구? 결혼하고 싶다고 하더니 인사하러 오나 보네. 그런 거라면 가야 되지 않겠어? 어머니 식사 준비하는 거 힘들 텐데 일찍 가서 도와드려야겠다. 그럼 내일 오전에 일찍 가는 게 낫지 않아? 어머님 혼자 다 하려면 힘드실 것 같은데. 그래도 괜찮아? 여보가 오늘 잔업이 많잖아. 그래서 힘들 것 같다고 이미 말했는걸. 내가 다시 전화 드릴게. 그냥 손님도 아니고 동생 여자친구 소개날이라고 하잖아. 가는 것도 40분이면 가니까 그때 잠시 눈 붙이면 되는 거고. 고마워. 당신처럼 착한 사람을 만나게 돼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 그럼 가서 고칠 게 없나 확인해야겠다. 전에 화분 거치대 다리가 위태롭다고 들었거든. 그럼 오늘 가는 게 안 나을까? 생각해보니까 준비할 게 많으면 그만큼 마트 갈 일도 많단 말이잖아. 내가 연락해보고 말해줄게. 잠시 후. 어머님, 건강하셨죠? 효정이네. 응, 나 잘 지내고 있지. 근데 무슨 일이니? 내일 재우 여자친구가 집에 오는 날이라면서요? 준비할 게 많을 것 같아서 전화 드렸어요. 아버님이 계시더라도 이것저것 준비하려면 시간도 촉박하고 손도 모자르잖아요. 어머, 역시 효정이라니까. 선우가 얘기했구나. 안 그래도 내일 온다고 해서 집 청소하는 중이야. 지금 네 시아버지는 마당에 풀 뽑고 있고. 그럼 저희가 가서 도울게요. 내일 아침 일찍 갈까 했는데 그럼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다 해놓을 것 같거든요. 저희가 가서 청소나 음식 도울게요. 일도 바쁜 애들이 뭘 한다고 그래. 그냥 재우랑 시간 비슷하게 맞춰서 오면 되는 거지.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뭐가 많거나 하지 않어. 그럼 어머님 얼굴 본다 생각하고 갈게요. 그래도 큰 며느리인데 시어머니 보러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아이고, 결정 다 해놓고 말하면 뭐하니. 그래, 얼굴 보면 나야 좋지. 근데 효정이 넌 바쁘지 않니? 아까 선우가 잔업이 많아서 바쁘다고 하던걸? 안 그래도 오빠한테 얘기 들었어요. 그렇게 바쁜 거 아니라서 괜찮아요. 아님 일요일에 집에 와서 하면 되는 거니까요. 걱정하지 마셔요. 그래. 온다고 생각하고 있을게. 그럼 이불도 다 꺼내놔야겠다. 저희가 가서 할게요. 그럼 어머니 조금 이따 봬요. 그날 밤. 어머님, 아버님, 저희 왔어요. 어머, 벌써 왔니? 밤에 오는 거 힘들었을 텐데 괜찮아? 운전은 내가 있는걸. 그럼 뭐하니? 오는 거 치면 효정이가 다 쌌을 거 아니야. 그리고 옆에 타는 게 얼마나 불안한지 알아? 네가 운전을 좀 험하게 해야지. 괜찮아요. 오빠가 운전을 얼마나 잘하는데요. 근데 마당에 아버님 안 계시던데 어디 가셨어요? 집에도 안 계시는 것처럼 보여서요. 잠시 앞에 마트 갔다 오라고 했어. 냉동실 보니까 효정이가 좋아하는 붕어 아이스크림이 없더라. 그래서 이것저것 사오라고 했지. 역시 어머니가 최고예요. 오빠도 어머니 보고 배우는 게 어때? 맨날 나가지고 뭐라 한다니까. 근데 집을 뒤집은 거야? 이거 다 정리 언제 하려고 그래? 우리 안 왔으면 다 못했을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일을 너무 크게 펼린 것 같아. 이거 다 언제 정리하고 잔다니? 하나씩 차근차근 하면 금방 될 것 같아요. 제가 있으니까 저랑 같이 해요. 오빠는 아버님 모시고 와. 우리가 하고 있을게. 어머니, 혹시 고칠 거 없어요? 응? 그럼 화분을 바꿔야 되거든? 분갈이도 있지만 전에 거치대가 넘어지면서 깨진 게 있어서. 근데 그게 워낙 무겁잖니. 그럼 아버지랑 가서 사올게. 뭐냐? 너 왜 벌써 온 거야? 아버지, 저랑 같이 화분 사러 가요. 엄마 취향은 아버지가 알잖아요. 뭐? 이놈아 이거 놔. 그럼 어머니, 저흰 청소해요. 그래, 그러자꾸나. 그날 늦은 밤. 너희도 갑자기 와서 고생 많았어. 덕분에 빨리 정리된 거 있지? 효정아, 고생했어. 뭘? 어머니, 그럼 내일 아침에 음식 준비도 같이 해요. 어머니 손맛은 못 따라가겠지만 그래도 옆에서 보조는 잘할 자신 있거든요. 그래, 고맙다. 너희도 얼른 들어가서 자렴. 네 아빠가 이불 다 깔아놨다고 하더라. 네, 어머님도 안녕히 주무세요. 넌 진짜 아내를 잘 만난 것 같아. 어쩜 저렇게 속도 깊고 참하니? 그것만 그래?
솔직히 이 집도 효정이가 해준 거잖아. 엄마 아빠 낡은 집에서 살면 고생 많이 한다고 그동안 번 거 탈탈 털었잖아. 솔직히 이런 며느리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 그렇지. 게다가 우리한테 못하는 것도 아니고 돌아가신 사돈내외가 참 부러워지는 순간이라니까. 너도 효정이가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신용 할 정도로 말 잘 들어. 애가 얼마나 똑부러지니? 내일 오는 재우 여자친구가 며느리로 들어오면 맏며느리 노릇 제대로 하지 않을까 싶구나. 근데 넌 재우한테 여자친구 얘기 들었니? 나한텐 하질 안 해서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더라고. 너라면 얘기했을 것 같은데? 그냥 똑똑하대. 가끔은 칼 같은 면모가 있긴 하대더라. 근데 생각해보면 틀린 말이 없어서 많이 배운다고 하더라고. 솔직히 재우가 어벙벙한 느낌은 있잖아. 내일 오니까 엄마가 직접 봐봐. 그래도 엄마 눈이 정확하지? 그래. 지금 생각한다고 해서 뭔가 풀리는 것도 아니지. 효정이가 방에서 기다리겠다. 얼른 들어가서 자고 내일 보자. 엄마도 잘 자. 다음날 점심. 저희 왔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얼른 와요. 자자, 내 집이다 하고 편하게 앉아요. 참 나가시네. 재우야, 네가 이로 나가실 만날 줄 알아? 아빠 다현이가 오해하잖아. 내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한테 이럴 거야? 아버지가 장난으로 한 건데 너무 과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 그리고 네가 그동안 일한다고 여자를 등한시했잖아. 부모님 입장에선 대견하면서도 신기할 수 있는 거지. 오빠도 그만해. 손님 앞에서 뭐 하는 거야? 서방님, 다현씨, 오해하지 마세요. 이래봬도 다 좋은 분들이시거든요. 형수님 최고. 다현아, 여기가 내 형수님. 우리 형을 용으로 만들어줬다니까. 정재우, 너 진짜 그럴 거야? 재밌네요. 가족들이 모두 화목해 보여서 좋아 보여요. 저랑 재우 씨가 결혼하게 되면 형님 되실 텐데 부족한 저 잘 가르쳐 주세요. 아, 네? 그렇게 할게요. 며느리들끼리 사이가 좋으면 얼마나 좋니. 우리 효정이가 참 착하고 다정다감해서 결혼하고 나서도 많은 도움 줄 거예요. 네, 사랑을 많이 받는다는 느낌이 들어서 좋아요. 그래서 둘은 결혼 생각이 있는 거야? 상견례 얘기가 없어서 말이다. 그건 저희가 나를 조율해 볼까 싶어요. 다현 씨 부모님이 바쁘시다 보니 아무래도 일정 잡는 게 힘들더라고요. 사돈내외는 뭐 하시고 있나? 그냥 작은 가게 운영하고 계세요. 크게 유명하지 않아서 모르실 거예요. 어머, 아유, 두 분 다 훌륭하시네요. 이렇게 딸을 훌륭하게 키웠으니까요. 그치? 내가 그래서 다현이를 좋아한다니까. 생활력도 강하고 똑부러져서 내가 고민하고 있을 때 옆에서 해결책 같은 걸 제시해주거든. 진짜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된 건 큰 행운이 아닐까 싶어. 재우 씨도 참. 재우 씨도 얼마나 멋진데요. 연구원이라는 직업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긴 하죠. 재우가 어릴 때부터 책 읽는 건 그렇게 좋아하더니 연구원이란 직업을 덜렁 가졌어요. 지식이 많은 선남선녀가 만난 게 아닐까 싶네요. 근데 결혼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물어봐도 되겠나? 그래야 우리도 어느 정도 준비할 수 있을 것 같거든. 반반으로 진행하려고 해요. 혼수나 예단은 최대한 줄여보려고 해요. 일단 내 집 마련이 중요할 것 같아서 집 위주로 먼저 하려고요. 결혼식은 한 번만 하는 일회성이지만 집은 계속 살아가는 공간인 만큼 우선순위에 뒀어요. 물론 어른들은 크게 식을 치르는 걸 좋아하는 건 알지만 앞으로 살아갈 건 저희라서 상의 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똑부러졌네. 우린 남들 하는 것처럼 했었잖아. 그랬지? 그래서 그런지 어머님이랑 아버님도 마음에 쏙 든 것 같아. 서방님이 자기 짝을 잘 만난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아. 그래. 어차피 같이 살아가는 건 너희인 만큼 원하는 대로 해. 그날 저녁. 효정아, 혹시 주위에 잘 아는 공인중개사 없을까? 공인중개사는 갑자기 왜? 누가 알아봐달라고 한 거야? 아버지가 나한테 물어보시더라. 나중에 재우가 아버지한테 연락을 했었나 봐. 집 하려면 반반으로 들어갈 건데 자기가 가진 걸로 부족하다고. 그래서 부족하다고 말을 했더니 그럼 결혼을 어떻게 하냐고 여자분이 그랬다는 거야. 아버지한테 여유자금 부탁했대나 봐. 그래서 밭을 팔겠다고 하시는 거 있지? 그 밭은 대대로 내려온 곳이라면서. 아버님 예전에 그렇게 급할 때도 거긴 건들지 않으셨잖아. 근데 갑자기 거길 팔겠다고 한 거야? 이래저래 고민이 좀 많은 것 같아. 쟤 자기가 모아서 결혼해야지
이제 일도 안 하시는 아버지한테 부탁을 하나 모르겠네. 그럼 여보, 아버님한텐 밭 팔지 말라고 하고 우리가 도와드리는 건 어때? 뭐? 우리가 어떻게 도와줘? 그리고 그거 못 받을 가능성도 큰걸. 그래도 당신 가족이잖아. 어떻게 외면하겠어. 그리고 도련님 반응 보니까 빌려서라도 할 것 같은데? 생판 남한테 빌려서 고생할 바엔 우리가 도와주고 느긋하게 받는 게 좋지 않을까? 그건 그렇다 쳐도 우리가 무슨 여유가 있어서 그래. 자, 내가 그동안 허리띠 졸라매서 모은 적금이야. 우리 생활비 최대한 아꼈어. 크진 않지만 서방님한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걸 다 빌려주겠다고? 자그마치 1억 4천만 원이야. 이거 못 받으면 어떡하려 그래? 난 이거 결사 반대야. 그럼 그대로 놔두게. 만약 이걸로 문제가 생긴다면 딱 그 정도 인연일 뿐인 거야. 나중에 아버님 힘든 거 보면서 해드릴 걸 하는 것보단 이게 좋지 않을까? 우리도 빠듯하긴 해도 안 해주면 당신 마음이 불편할 거 아니야. 그럼 그렇게 할까? 유정아 정말 미안해. 내가 부족한 사람인 것 같네. 너처럼 주위에 잘하고 성실한 애가 날 만나서 힘들어지는 것 같아. 그런 말 안 해도 괜찮아. 어머님, 아버님 모두 얼마나 좋은 분이신데? 아, 이거 아버님이 빌려주는 걸로 하자. 아님 서방님이 안 받으실 것 같아. 응, 내가 잘 말할게. 다음날 저녁. 형, 아버지가 도와주시기로 하셨어. 야, 설마 그런 큰 돈을 가지고 계실 줄은 꿈에도 몰랐다니까. 형도 결혼할 때 도움 받았어? 아니. 그래도 막내라고 도와주시기로 했나 보네. 근데 아버지도 가지고 있는 거 탈탈 털어서 장만하셨다더라.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 나도 그 정도 생각은 있어. 다현이 내가 뭔가 많이 해와서 살짝 부담이었는데 아버지가 도와주셔서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재수 씨가 잘 사는 집인가 보네? 그냥 가게 하시는 정도야. 솔직히 명문대 나오는 거 여러모로 힘들잖아. 장학금까지 받고 다니서 그런가 남한테 보이는 걸 중요하게 따지긴 해.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집을 먼저 챙기는 게 아닌가 싶다. 재수 씨 많이 도와줘. 결혼하고 보니까 아내가 최고더라. 평생 살 사람이잖아? 그렇게 할게. 나 이제 결혼 준비나 하러 가야겠다. 얼른 결혼하고 싶네. 지금 그 자유를 만끽해. 나야 서로 취미가 맞고 하니까 상관없지만 그게 아니면 좀 힘들 수 있거든? 유부남의 조언 잘 듣겠습니다. 그래. 얼른 집에 들어가서 자. 반년 후. 애들이 이렇게 빨리 결혼한 줄 몰랐네. 근데 선우야, 재훈은 언제 도착한다고 하니? 온다는 시간이 지난 것 같아서 말이야. 이제 곧 오지 않을까 싶어. 아까 아이씨 나왔다고 전화 왔거든? 새 가족 맞이다 보니 많이 설레시나 봐요. 그러게. 솔직히 선우가 결혼할 거라고 생각했겠니? 걔가 모자란 부분이 많지. 재아가 같은 사람이 들어와서 마음이 놓이는구나. 엄마, 아빠, 우리 왔어. 어머님, 아버님, 저희 왔습니다. 그래, 어서 오렴.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았지? 푹 쉬다 와서 그런지 얼굴이 좋구나. 들어오세요. 바깥이 덥죠? 시원한 음료 내갈게요. 그래, 그러자꾸나. 다윤아, 우리 선우랑 결혼해줘서 고마워. 정말 마음이 놓이는구나. 이쁘게 사는 거 잊지 말고. 물론이죠. 전 형님한테 다녀올게요. 이제 며느리인데 같이 해야죠. 싹싹한 게 보기 드문 아가씨야. 우리가 말년에 며느리 보기 참 좋은 것 같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동서, 지금은 앉아서 쉬고 있어도 되는데 말이야. 제가 어떻게 그러겠어요. 그래서 신혼여행 다녀오니까 어때? 나중에 형수님이랑 가봐. 바다도 맑고 공기도 좋더라. 형만 휴문내면 되지 않아? 형님은 일 안 하고 계신 거예요? 집에서 하는 걸로 해요. 재택으로 하는 게 뭔가 시간 활용도가 높더라고요.
제가 크게 재주가 없다 보니 그렇네요. 그렇구나. 전 집에서 노는 건 그래서 직장 알아보고 있어요. 아무래도 대학도 좋은 곳 나왔는데 썩히고 있기 그런 거 있죠. 다윤이가 꽤 높은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더라고. 그래서 사업 쪽도 해볼까 말까 생각 중이야. 돈이야 요즘 나라에서 창업 지원 많이 해주잖아. 그거 받으면 되니까. 사업이요? 요즘에 나라가 어렵잖아요. 지금은 위험 부담이 높지 않을까요? 괜찮아요. 주위에 투자자도 많거든요. 그래서 2년 정도만 열심히 하면 안정권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구나. 하긴 잘만 하면 사는 건 걱정이 없으니까. 우린 안정적인 직장이 좋아서 이렇게 버는 거잖아.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니까 당신도 너무 신경 쓰지 마. 어차피 우리가 투자하는 것도 아닌걸. 이 좋은 날 돈 얘기해서 뭐 하겠니? 자자, 조금만 쉬고 저녁이나 먹자꾸나. 오늘 효정이가 공을 많이 들였어. 새 가족 맞은데 평소랑 식탁이 같았으면 되겠냐고 하더라. 와, 형수님 감사합니다. 형수님 음식 진짜 맛있거든요. 아, 너도 좋아하게 될걸? 솜씨가 남달라. 종종 생각나는 맛인데. 그치? 집에서 살림만 하시는 거면 그럴 수밖에 없지. 나도 밖에서 일만 안 했으면 잘할 수 있을걸? 잠시요. 역시 효정이가 한 게 깔끔하고 맛있어. 감사해요, 아버님. 동서는 입에 맞아? 나쁘진 않네요. 뭐 원래 전라도 사람이 음식을 잘한다고 하잖아요. 가서 먹어도 웬만하면 실패하진 않더라고요. 이참에 식당이라도 내보시는 건 어떠세요? 네 형님이 솜씨가 좋긴 하지? 안 그래도 가게 얘기를 했는데 아직 생각이 없는 것 같더라. 고민하긴 했는데 그럼 오빠랑 보내는 시간이 너무 없더라고요. 그리고 혼자 하는 건 좀 힘들기도 하고. 나중에 오빠가 회사 그만두게 되면 그때 생각해볼게요. 난 당신이 말하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어. 하긴 가게 운영하면 쉬는 것도 맘대로 정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생각보다 그렇지도 않아. 영업은 손님과의 약속이잖아. 급한 사정이 아니면 쉬지 못하니까 더 힘들지. 게다가 지금 하는 일도 있어서 병행할 생각은 없어. 집에서 하는 일이 뭐 힘들다고요? 밖에 나가서 고생하는 사람이 널렸잖아요. 형님은 결혼 후에 삶이 편해지신 케이스 같아서 부럽네요. 다현아, 그만하고 밥 먹자. 형수님, 다현이가 솔직해서 그래요.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그걸로 나빠하진 않죠. 하지만 동서가 입조심은 해야겠네요. 그날 밤. 오빠, 내가 예민한 거야? 아, 진짜 쓸데없이 내가 예민해서 그런 건가? 왜? 설마 아까 있었던 일 때문에 그래? 재수 씨가 아무것도 몰라서 그런 거잖아. 이해하고 넘어가야지. 그럴 수 있다고 100번 생각하잖아. 근데 솔직한 거니까 기분 나빠하지 말라니. 서방님도 날 그렇게 생각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 원래 재우가 생각이 좀 없잖아. 그래도 당신이 손윗 사람인데 어떻게 하겠어? 우리 애기가 마음의 상처를 받았구나. 그냥 기분이 계속 안 좋은 거지. 이해하려고 해도 뭔가 생각나는 말들이었어. 다음에 또 그러면 뭐라 할까 생각 중이야. 나도 나중에 재우한테 경고해놓을게. 아내가 말을 함부로 하는데 옆에서 말리지도 않고 솔직히 보기 안 좋긴 하더라. 아버지도 약간 언짢아 하는 것 같던데? 그랬어? 그래서 나한테 고생했다고 더 말하신 건가? 여튼 기분이 그렇게 좋진 않았어. 물론 지나간 일이니까 그걸로 뭐하라 할 생각은 없어. 근데 계속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한 소리 해야겠지. 어머님, 아버님이 불화했으면 싫어할까? 그래도 어쩔 수 없지. 오히려 묵혀두면 나중에 더 서운한 마음이 들 거야. 미리 딱 잘라서 얘기하는 게 나을 수 있어. 혹시 말하는 게 그러면 언제든지 나한테 말해. 내가 제휴 통해서 말해줄 테니까. 고마워, 오빠. 일단 이해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어. 오늘 가족이 됐는데 벌써부터 일이 생기면 그렇잖아. 오빠도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2달 후. 유정아, 혹시 지금 통화 돼? 나야 가능하지. 근데 오빠가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별건 아니고 재우가 가족들 다 같이 식사하자고 하는 거 있지? 자기가 좋은 곳으로 안 되나?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에 시간 내면 안 되냐고 하더라고.
나야 상관없지만 당신이 일하는데 지장 가면 안 되잖아. 어차피 밥만 먹고 들어오는 거면 딱히 상관은 없긴 해. 근데 갑자기 웬 식사 자리래? 이유는 말을 안 하던데? 그냥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먹는 날이 하루쯤은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하더라. 난 괜찮아. 이번 주에 들어온 의뢰는 여유가 있는 거거든. 내 걱정하지 말고 편한 대로 약속 잡아줘. 알았어. 혹시 힘들 것 같으면 바로 얘기하는 거 잊지 말고. 알았지? 알았어. 걱정하지 마. 잠시 후. 형님, 아주버님한테 얘기 들으셨어요? 이번에 다 같이 외식할까 싶거든요. 얘기 들어보니까 모두 모여서 식사한 적이 거의 없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자리를 마련할까 싶어요. 어머님, 아버님 계실 때 이런 거 해야 되지 않겠어요? 동서가 그렇게 생각하면 해. 난 종종 찾아뵈서 같이 식사하고 있었거든. 어머, 그걸로 되겠어요? 하긴, 형님 고졸이라면서요. 바로 일하시다가 결혼했으니 이런 일의 중요도를 모를 만도 하네요. 어머님, 아버님이 지인들 만났을 때 얘기할 만한 건 만들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노래들은 다들 손주 얘기한댔는데 형님은 애도 없잖아요. 내색은 안 해도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동서, 그게 졸업이랑 무슨 상관이야? 동서가 어머님, 아버님이랑 보내는 시간 때문에 그런 거라면 이해를 하겠어. 근데 거기서 결혼이랑 애 얘기가 왜 나오는 건데? 그렇게 효도하고 싶으면 동서가 얼른 임신하든가. 걱정해서 하는 말이었는데 왜 그렇게 민감하게 받아들이세요? 사람들이랑 교류가 없어서 그만큼 예민하고 인성이 안 좋은 건가요? 하긴 대학교도 안 갔으니 제대로 된 전공 지식은 물론 사람들이랑 소통하는 방법은 아시겠어요? 요즘 야간에 배울 수 있는 것도 많다네요? 이참에 한번 지원해보는 건 어때요? 지금 나이도 그렇게 늦지 않았다고 주위에서 말 많이 하잖아요. 진짜 형님이 걱정돼서 하는 말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오해 안 하게 생겼어. 처음 봤을 때부터 사람 무시하는 게 그대로 깔려있던데. 설마 내가 대학교 졸업을 안 한 게 그렇게 거슬려? 거슬리다뇨. 그냥 안타까운 거죠. 요즘 학벌, 인맥이 중요한 거 모르세요? 나중에 임신해서 애 나오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선행학습이 중요한 시대에 엄마가 그렇게 뒤처지면 제대로 가르칠 수도 없잖아요. 애가 공부만 잘해서 뭐하니? 동서 하는 행동 보면 인성 되바라진 애일 것 같은데 난 선행학습 같은 건 관심 없어. 그냥 건강하게 잘 크면 좋겠다 하는 바람일 뿐이지. 그 생각 고쳐먹는 게 좋을걸? 배운 게 없어서 그런가. 뭐가 중요한지 전혀 모르시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정효가 된 직장도 없이 맴도는 거 아니에요. 집에서 하는 일? 돈 받고 글 써주는 그런 거는 말하겠죠. 근데 그런 건 비전 같은 게 없잖아요. 게다가 누가 알아봐주긴 한데요. 다들 광고나 받아서 글 쓰는 사람으로 알고 있지. 그래서 동서는 지금 직장 갖고 있고 똑같은 상황 아닌가? 그래도 난 집에서 돈이라도 벌고 있지. 동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 그러면서 선우가 벌어온 거 쓰는 거 아니야? 뭐야? 형님, 지금 말 다 했어요? 저도 맘만 먹으면 직장 잡을 수 있거든요. 적어도 형님처럼 배운 거 없는 사람보단 탄탄한 지식이라도 있잖아요. 그럼 직장부터 구해. 나한테 괜히 자존심 세우지 말고. 남 깎아가면서 높인 자존심이 오랫동안 유지되는 줄 알아. 그리고 난 지금 내가 하는 일에 대해 불만 같은 거 느낀 적 없어. 오히려 내 상황이 맞는 일이니까 하고 있는 거야. 한 번만 더 그런 식으로 입 열면 나도 가만히 안 있을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그날 저녁. 오빠는 동서가 어때 보여? 동서? 제 와이프? 뭐 그냥 차가워 보이는데 무슨 일 있었어? 어? 별일은 아니야. 2달 됐잖아. 그냥 오빠가 봤을 때 사람이 어때 보이나 싶어서. 딱히 부딪힐 일이 없어서 그런가. 근데 제이한테 듣기는 괜찮다더라. 갑자기 재수씨 궁금해서 무슨 일 있는 줄 알았잖아. 만나지도 않는데 무슨 일이 있겠어. 그리고 당신이랑 서방님이 연락해서 그런가 생판 할 일이 없는 거 있지. 그럼 다행이긴 한데 당신은 괜한 질문 안 하니까 더 그렇지. 저번에 좀 그렇다고 말한 적 있잖아. 그래서 걱정했어. 아니야, 괜찮아. 시간도 꽤 지났잖아. 그래서 혹시 무슨 일 없었나 싶었지. 그럼 식사는 언제 하기로 결정난 거야? 토요일 저녁 6시에 식당에서 바로 만나기로 했어. 말로 들어보니까 룸이라고 하던데 꽤 유명한 한정식 가게라고 들었어.
그럼 어머님이랑 아버님 외출복 하나씩 드리는 거 어때? 어차피 우리가 모시러 갈 거 조금 더 일찍 출발해서 환복하고 가면 좋지. 그렇게 할까? 빈손으로 가기 좀 그랬는데 좋은 생각이다. 토요일 저녁. 어머님, 아버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저희가 모시러 갈까 그랬나 봐요. 이참에 차 한 번 바꾸는 게 어떠세요? 제주씨, 차를 바꾸다뇨? 저것도 얼마나 잘 달리는데요? 그리고 직업상 외제차 끌고 다니기 그렇더라고요. 아니, 외제차가 어때서요? 아, 하긴 혼자 생활비 준비하시려면 빠듯하시겠어요. 에? 그게 무슨... 당신도 참... 엄마, 아빠, 얼른 앉아. 형이랑 형수님도 자리에 앉아서 밥 먹자고. 어머, 음식이 정갈하게 나오네? 아이, 여기가 그렇게 유명한 한정식 가게라면서? 이거 맛있고, 너희도 이거 먹어봐라. 구수한 게 종종 먹고 싶네. 제가 다음에 이거 해드릴게요. 아버님이 좋아하실 줄 알았으면 진작 해드릴 거 그랬어요. 그쵸? 형님은 집에서 일하시니까 시간 내서 만드시기 쉽잖아요. 저도 종종 먹고 싶은 거 부탁드려도 되죠? 우리 그이가 먹고 싶은 게 있다는데 시간 많으신 형님이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요리 쪽으로 나갔으면 얼마나 좋아? 동서, 저번부터 선을 너무 넘는 거 아니야? 남편 음식은 스스로 차려. 내가 네 식모야? 식사 자리 결정나고 나서 날 무시했던 거 그대로 기억하고 있어. 혜영아, 무시라니?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재수씨가 널 무시했어? 나한테 대학 가지고 얼마나 무시했는지 알아? 지금이라도 다니는 게 어떻겠냐고 하더라. 나중에 애 생기면 어떻게 교육할 거냐. 인맥이나 학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냐. 내가 이런 말을 왜 듣고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 이게 무슨 말이니? 둘째 내가 첫째를 무시했어? 형님, 전 명문대 나왔지만 형님은 대학 문턱 한 번 못 밟았잖아요. 요즘 같은 세상에 대학을 못 간 사람이 있어요? 전 제 주위 사람들 중 형님이 처음이라서요. 재수씨, 그렇게 대학이 중요해? 요즘은 학벌이 아니라 기술로 먹고 사는 세상이야. 물론 학용 같은 인맥은 중요하겠지. 근데 그걸로 사람을 무시할 건 아닌 것 같아. 그럼 재수씨는 취업해서 직장 다니고 있어? 내가 못나서 그래. 나 여기 못 있겠어. 어머님, 아버님 죄송한데 저 먼저 일어나도 될까요? 제가 이렇게 무시당하면서까지 이 자리에 못 있겠어요. 아이, 너 뭐하니? 효정이 따라 안 나가고. 그리고 세아가 너, 네가 미쳤구나? 어머니, 미치셨어요? 넌 제정신이니? 효정이한테 그런 말을 한 거야? 걔가 그동안 우리 집에 어떻게 있는지 아니? 아휴, 너흰 고마워하지 못할 망정. 엄마, 솔직히 다현이가 틀린 말 한 건 아니잖아. 대학 안 나오고 변변 찾는 일자리 하나 없는 게 현실 아니야? 엄마가 형수를 그렇게 이뻐하든 말든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안 되지. 이 배은망덕한 놈들, 형수가 우리 집에 해준 게 얼만지 알아? 아이, 효정이 걔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월 500만 원은 그냥 벌어. 그래서 그거 어떻게 했는지 아냐? 그대로 모아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집 해줬다. 너흰 그럴 능력은 있어. 형수가 집을 해줬다고? 근데 능력이 있으면서 왜 일을 안 하는 거야? 지금 하고 있잖아. 얼마나 능력이 좋으면 여기저기서 해달라고 하겠니? 그리고 내가 이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재우 너, 네가 아빠한테 받아간 1억 4천이 형수가 해준 거야. 너 결혼하는데 아무것도 안 해주면 괜히 미안하지 않겠냐고. 네 형 설득해서 해준 거라고. 그때 넌 개뿔도 벌지 못하면서 손이 사람을 깔봐. 제가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인 줄 알았으면 그랬겠어요? 그럼 진작 자기는 이렇다 밝히면 되는 거지. 그걸 왜 숨기셨던 건데요? 난 늘 알겠어. 너희, 효정이한테 사과해. 아님 난 너희들 못 본다.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사람 깔보는 것들은 내가 가족으로 인정 못해. 우린 택시 타고 가자고. 효정이가 얼마나 서운하겠어. 맛있는 거라도 사주자고. 그 시각. 그런 일이 있었으면 나한테 말하지 그랬어. 왜 숨기고 있었던 거야? 괜히 분란 만들기 싫었어. 어머님, 아버님한테 동서 들어와서 생색내는 사람으로 찍히고 싶지 않았단 말이야. 그런 게 세상에 어딨어. 그걸 마음에 담아두고 어떻게 살려고 그랬어? 다 병드는 지름길이라고. 그래도 이렇게 당당하게 말해서 다행이야. 몰라.
괜히 어른들 있는 곳에서 화내는 바람에 어머님 놀라셨으면 어떡하지? 아, 진짜 이런 모습 보이기 싫었는데. 미안해. 나도 아직 미성숙한가 봐. 화를 참지 못하고 일어나 버렸어. 잘했어. 다음에도 이런 일 있으면 그렇게 해. 우리가 꼭 화를 참아야 될까? 난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그리고 이번엔 식사 자리에서 대놓고 널 무시한 거잖아. 네가 지금까지 우리한테 한 거 생각하면 솔직히 무시해서는 안 됐어. 난 이번에 만약 사과 제대로 안 하면 그때 줬던 거 회수할 생각이야. 어? 그걸 갑자기 그러면 소방님네는 어떻게 하고? 우리가 걔네 생각할 처지야? 솔직히 사과 안 한다는 건 그만큼 생각이 없는 거잖아. 넌 무시당하면서까지 걔네 도와야 되겠다는 건 아니지? 아, 적어도 재수신 바른 생각을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일 겪고 나니까 아니랬다는 생각이 들더라. 당신도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 고마워. 하긴 이렇게 쌓아두기만 해선 답이 나오지 않지. 어? 어머님 전화다. 잠시요. 효정아, 마음 많이 상했지? 아이 저것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짓거린 거야. 아니에요. 처음엔 속상했는데 오빠가 많이 달래줘서 괜찮아요. 저기, 어머니, 죄송하지만 이번 일은 저한테 맡겨주실 수 있나요? 물론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계속 무시를 당할 것 같아요. 사실 그것 때문에 너네 집 가고 있어. 택시 불러서 지금 가고 있는데 괜찮을까? 네? 저희 집에요? 오셔도 좋지만 그럼 같이 출발할까 그랬어요. 사실 내가 애들 아빠랑 같이 너네가 어떻게 도와줬는지 말했어. 이번에 결혼할 때도 효정이 네가 모은 거 해줬잖니? 그거 너네 이사 갈 돈이었잖아. 아, 그 두 사람이 알게 된 거예요? 사실 어머니,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도 그거예요. 오빠랑 얘기했는데 고마움을 모른다면 그거 그대로 회수할 생각이었어요. 어차피 빌려준 거라서 저희는 언제든지 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집도 있고 하니까 절 더 무시하지 않았나 싶어요.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으면 저도 제 나름의 대처를 할 생각이에요. 네 마음이 풀린다면 그러는 게 좋겠지. 네가 선우랑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애라 오냐오냐 했었어. 그랬더니 이렇게 삐뚤어지지 않았나 싶구나. 아니 네가 고생이 많아. 아니에요. 어머님 아버님도 맘 쓰지 마세요. 제가 괜한 꼴을 보인 것 같아서 민망하네요. 그리고 오시면 제가 맛있는 거 대접해드릴게요. 그래, 우리 좀 이따가 보자. 네. 그리고 택시비 계좌로 보내놨으니까 편하게 타고 오셔요. 그날 밤. 저기, 형님, 바쁘세요? 동서가 무슨 일이야? 나한테 연락할 정도로 좋게 보진 않는 사람이? 제가 그동안 형님을 제대로 못 알아봤나 봐요. 죄송해요. 잘못을 알기는 해? 대체 뭐가 미안해서 죄송하단 건데? 그냥 무시했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솔직히 형님도 그렇게 잘한 거 없잖아요. 뭐? 나한테 하는 말이야? 여기서 내가 잘못한 게 뭔데? 그렇게 돈도 있는 사람이 왜 월세방을 살아요? 난 또 제대로 하는 것도 없는 사람인 줄 알았잖아요. 애초에 그 돈으로 구축 아파트라도 갔었으면 제가 그런 오해는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니까 사과받고 끝내요. 동서, 그게 지금 사과하는 사람 태도가 맞아? 참 어이가 없다. 그리고 사과하는 건 동서 마음이지만 용서는 내 마음이야. 근데 지금 그 태도는 전혀 진정성이 없어 보이는데 그럼 어떡하란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얘기했고 그에 맞게 사과했잖아요. 동서. 아니 이다연. 명문대를 아무리 잘 나오면 뭐해. 인성이 되바래졌는데. 아, 연락 온 김에 얘기 하나 하자. 너네 그거 다음 주까지 내 계좌로 입금해. 톡톡은행 12-3456-345678 이쪽으로 바로 보내. 내가 그래도 서방님 때문에 도와줬던 건데 그럴 가치가 없는 것 같다. 네? 형님, 제가 진짜 잘못했어요. 갑자기 집 매매한 돈을 달라뇨. 그럼 그 금액을 어디서 빌리겠어요? 네? 한 번만 봐주세요.
앞으로는 무시도 안 하고 말 잘 들을게요. 아니, 용서는 없어. 서방님한테 그대로 전해. 형수가 이렇게 말했더라. 그러니까 돈 준비해라. 그럼 서방님 반응이 어떨지 상상되네. 그렇게 결혼할 때 드린 게 많다면서? 부모님 손을 벌리든 팔고 다른 곳 가든 맘대로 해. 난 뒤안 말했어. 잠시 후. 뭔데? 형수님 말려주면 안 돼? 그 돈을 갑자기 달라고 하면 어떡하란 거야? 그거 내가 권한 거야. 그리고 빌려준 사람이 갚는 날 정해준 건데 그게 왜? 우린 형수가 준지 몰랐지. 애초에 아버지가 준 건 줄 알았다고. 근데 갑자기 이런 식으로 돌변하면 어떡하란 거야? 그럼 진작에 잘하지 그랬어. 사람을 누가 겉만 보고 판단하라디? 애가 너를 얼마나 챙겼는지 몰라. 근데 하는 거라고는 무시하는 아내, 그걸 감싸는 남편. 만약 이거 이혼하자고까지 번졌으면 너네도 위자료 대상인 거 몰라? 알았어. 내가 잘못했다니까. 다현이한테도 따끔하게 말할게. 지금 우리도 형편 그렇게 좋지 않아서 그래. 형수님 능력 좋다면서. 당장 필요한 거 아니잖아. 그거 받아서 이사 나가려고. 굳이 이런 대우 받으면서까지 도와줘야 될 이유를 모르겠거든. 그리고 나한테 잘못했다고 말하지 마. 그거 네 형수한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건 그렇지만 사과 안 받아주시는 거 어떡하라고. 형이 말하면 형수님도 어느 정도 굽힐 거 아니야. 자존심 챙기지 마. 내가 이 일에 낄 것 같아? 네 아내가 내 아내를 무시했어. 넌 그걸 방관했고. 물론 나도 몰랐다는 점에서 할 말이 없어. 정 용서받고 싶으면 네가 효정이 찾아와. 그리고 무릎을 꿇든 빌든지 하란 말이야. 아무것도 안 해놓고 용서받길 바란다? 그건 양아치 같은 생각 아닐까? 이런 얘기할 거면 나한테 연락하지 마. 형! 다음날 아침. 서방님, 지금 제정신이에요? 저니까 일어나야지 남들은 잘 시간이라고요. 알고 있어요. 근데 걱정이 많이 돼서 한숨도 못 잤다고요. 제가 왜 서방님 사정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용건은 돈 내놓으라고 하지 말란 거 아닌가요?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그 1억 넘는 돈이 형수님 거인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만약 알았으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어린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네요. 설령 그 돈을 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람을 무시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서방님 말씀은 그 돈이 없었다면 무시했을 거란 걸로 들리네요. 그게 사과하고 싶단 사랑의 언행인가요? 그렇게 딱딱하게 구실 거예요. 그리고 당장 형수님도 돈 내놓으라고 하면 줄 수 있는 게 없을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저한테 그러세요? 어이가 없어. 왜요? 내 잔고 공개해줄까요? 서방님, 지금 선우 씨 동생이라서 봐주고 있는 거예요. 그 돈, 솔직히 똑같이 내놓으라고 하면 할 수 있어요. 제가 나름 능력이 되거든요. 근데 서방님이나 동서는 그럭저럭한 월급쟁이잖아요. 바로 주는 거 힘들면 월 상환 어때요? 상황이 좋지 않아 보이거든요. 형수님, 사과한다는데 그렇게 말하셔야겠어요? 어머, 미안해라. 저도 모르게 두 사람이 하는 행동을 그대로 따라해봤네요. 근데 어때요? 엄청 얄밉지 않아요? 당해보니까 기분 나쁘죠? 동서는 저한테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이 상황을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네. 곡도 새벽부터 무례하게 전화해서 뭐 하는 짓인지. 이럴 시간에 진정성 있는 사과 문자라도 보내겠어요. 하긴 그럴 정신이 있으시려나. 여튼 귀한 일을 맡기 있게 해주세요. 잠시 후. 효정아, 휴대폰 왜 무음해 놓은 거야? 어제부터 계속 전화 오는 거 있지? 처음엔 몇 번 받아줬는데 사과했으니까 돈 얘기는 안 하면 안 되냐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무음으로 돌려버렸어. 괘씸하잖아. 걔네도 참 가지가지 한다. 왜 그러는 거야? 나도 알 수가 없어. 차라리 진심으로 사과했음 알겠다고 했을 텐데 말이야. 그래서 그대로 회수할 생각이야. 다음 주까지 안 주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려나. 법적인 절차 알아보도록 하자. 내가 왔을 때 신고한다고 하면 어떻게든 줄 것 같거든? 아니면 월세방으로 이사해야지. 안 그래? 내가 전에 재우가 보낸 톡을 찾아봤어. 거기 보니까 네가 준 걸로 들어가고 나머지 가전제품 같은 걸 제조씨가 했더라고. 나오라고 하고 우리가 그 집 가서 살든가
아님 쟤 내어주든가 하면 되지. 응? 한번 흘러가는 상황 보고 결정하자. 그 후 며칠 내내 전화가 왔어요. 중간중간 받아보긴 했는데 처음엔 사과하다가 나중엔 윽박지르더라고요. 그래서 신고하니 많이 거렸더니 다시 온수된 양이 됐죠. 결국 기한이 다가오니까 매달 저에게 상환하기로 결정했어요. 거의 월급의 반이라서 동서도 투잡한다고 들었네요. 아마 서방님이 버는 것만으로는 생활이 힘들어서가 아닐까 싶어요. 남편이랑 시부모님은 왜 그걸 냅두냐고 뭐라 하셨지만 매달 갚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건 없겠다 싶어서 결정한 선택이랍니다. 사실 서방님이나 동서가 저보다 어려서 시부모님이 한 소리 하겠구나 생각했어요. 근데 제 편을 많이 들어주시고 위로도 해주셔서 감사한 거 있죠. 시부모님이나 남편한텐 앞으로 더 잘해줄 생각이에요. 여러분도 누군가가 무시하는 걸 느끼고 있나요? 당하고 있으면 바보로 하니까 저처럼 시원하게 한 방 먹으시길 바라요.